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4월 23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간밤에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일부 좀 후퇴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중국과의 긴장이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언급 때문에 상승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을 원하는 거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국채금리가 아직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거, 뭐 이러기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오면서 상승폭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 시장은 무역 분쟁에 대한 좀 완화 기대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시장 상승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은 좀 상승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1.36% 그러니까 2,500을 뛰어넘으면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출발부터가 특히 이제 기관의 굉장히 강한 매수에 힘입어서 전체적으로 지수 상승을 지속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중에서는 이제 금융투자가 비교적 앞장서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970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6,88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은 5,478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지수는 2,525.56포인트, 어제보다 1.57%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근데 뭐 홍콩이나 또 뭐 대만이나 일본보다는 조금 덜 오른 거예요. 그쪽이 더 많이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15%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해서 코스닥은 뭐 주로 이제 등락을 그냥 거듭하고 있었어요. 그런 좀 오른 상태에서. 그거 왜 그러냐면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수 또한 크게 못 움직이고 있다가 오후에 들어서면서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섰고 또 기관도 매수로 돌아서고 이러면서 주가 상승을 좀 상방으로 굳혀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44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21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만이 679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 726.08포인트, 어제보다 1.39%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요즘 계속 이렇게 옆걸음질 치는 일종의 박스권 같은 형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오늘로서 그 상단을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또다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변덕스럽게 관세 정책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이제 악재만 발표되지 않는다면은 일단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은 1423원 80전대네요. 아직도 그냥 23원, 20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반도체 밸류체인 따라서 전부 올랐는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팔았어요. 삼성전자 810억, SK 하이닉스 552억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산 거는 LG 에너지솔루션 153억 산 거하고 KB금융 41억 산 거를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팔았습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요새 계속 이제 팔고 있는데 409억이나 팔았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어요. 기관도 95억을 팔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기관이 834억, 1690여 이렇게 샀으니까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코스닥에 보면 오늘 이제 뭐 알테오센,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 전부 외국인 기관 동시에 다 매수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2차전지 관련돼서 에코프로비엠 110억, 에코프로 150억 외국인이 이렇게 샀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외국인이 59억 팔고 기관은 26억 사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좀 관세 그 협상이 좀 부드러운 쪽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이제 눌려왔던 그런 이제 대표 업종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전선, 전력설비 뭐 이쪽 또 고체 산화물도 그쪽도 이게 이제 관세 정책 후퇴를 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름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 관세가 이제 좀 줄어들면,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실적 기대, 뭐 이런 것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뭐 전부 그런 건 아니고, 특히 이제 실적이 좋은데도 하락하는 거가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좋은데도 하락하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신규 수주가 좀 감소한다, 신규 수주가 감소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파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건지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테슬라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2차 전지 생산, 소재, 뭐 전고체, 뭐 리튬, 뭐 관련된 거 전부 이제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제 이제 실적 나쁜데도 올랐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에 집중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오랜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밸류 체인들을 전부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가 오늘 다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 대표적인 게 다 오른 거죠. 그래서 반도체도 뭐 그 안에 뭐 HBM부터 시작해서 뭐 낸드, CXL, 뭐 온디바이스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있지만 그 반도체 소재 장비 여기까지 쭉 이어지면서 오늘 일제히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건 또 역시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 완화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반도체에 대한 이제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도 우리 생각보다 좀 낮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기대 때문에 자동차나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정책 완화 기대 때문에 오늘은 뭐 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PCB, MLCC, 유리기판 이런 것들도 이제 반도체랑 연관지어서 그런 것들도 오늘 강했고, 또 조선, 철강도 나름 오늘 이제 좀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민주당이 조선, 철강, 방산 이것도 전략산업으로 지정해서 육성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렇게 네 개가 이제 전략 산업인데 여기에 이제 이걸 추가하겠다 그런 거고, 개별로는 뭐 GL팜텍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거는 안구 건조증 신약이 삼상에 성공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바이오 쪽에서 개별적인 재료 가진 것들도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그냥 한마디로 그거예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한 발 좀 물러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일단 거기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수출 주도업이 오늘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어제 제가 이제 이 관세 전쟁이 어떻게 결말이 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생각하기도 싫고 끔찍하다. 그런데 첫 번째 시나리오가 아무래도 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좀 완화 정책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는 그 첫 번째 시나리오 쪽으로 흐름이 잡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사실상 그동안은 이제 트럼프 이거를 이제 우리 흔한 말로 그냥 무대뽀 관세 정책이잖아요. 너 하면서 너 얼마 관세 얼마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보복 관세 때리면 또 더하기 얼마 막 이런 식이 됐던 거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게 결국은 이 관세 정책 이렇게 무대뽀로 밀던 게 이제 사실상으로 좀 정리돼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흘러갈 거다. 새롭다는 게 뭐냐면 기존에 막 얘기했던 것보다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징후가 뭐냐면 어제 이렇게 보니까 그 관세에 대한 주도권이 그동안에 이제 이 관세 정책에 굉장히 강한 그 강세론자로, 얘기되던 나바로 그 백악관 고문한테서 이 베센트 재무부 장관 쪽으로 옮겨가는 게 확인된 어제였어요. 어제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정책이라는 게 그거를 하는 사람이 바뀌면 이게 강약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베센트 재무장관 지하에 미국 무역대법부가 나서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그려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데는 모종의 중국어 관련해서 베센트 장관의 뭐 어떤 좀 역할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베센트 장관이 중국과의 관세 문제 완화에 대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중국은 계속 이럴 수 없다. 그 발언 때문에 이제 뉴욕 시장에서도 주가가 이제 하락했다가 그냥 튀어 올랐고, 일단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앞단에서 일단 후손으로 조금 물러서는 것 같은, 예. 이거 맨날 트럼프 대통령이 막 앞장서서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약간 물러서고, 재무장관이 앞쪽으로 좀 나가는, 예, 그런, 모습이었고, 또 중국하고 그 이후에 베센트 장관의 그 발언 이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하고 잘 진행되고 있다. 잘 진행되고 있고, 관세는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보다 내려갈 거다 그 얘기죠. 그렇다고 뭐 0%는 아니다. 그건 시키지도 않는 얘기를 했어요. 누가 지금 0% 상상도 못하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해놨다는 게 참 재미난 거 아닙니까? 막, 뭐, 145%, 200 몇십 프로 그러다가 갑자기 0%는 아니다 이러니까, 좀 생뚱맞은 발언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조금씩 나는 그런 이제 출구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제 협상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베센트 장관이 나서는 모습,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 하도 엉뚱해서 또 뭐가 어떻게 튀어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거 결말 어떻게 날까 그랬는데 시나리오 1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일반 관세 10%에 그냥 품목 관세 이렇게 몇 개 하는 것 정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냥 공격만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오늘 이제 오전에 제가 텔레그램 보내드렸지만 뭐 확인되진 않았지만 하여튼 외신에서 다음 달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보도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는 뭔가 타결점을 찾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 관세 미국도 뭐 칼을 뺐으니까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일반 관세 10%의 뭐 품목별 관세 정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미국은 그 공격만 생각하지 방어 생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어 쪽의 부작용이 뭐냐면
대체구입.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이거 중국이랑 절단 나면 어디서 이걸 가져오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공격하면 항복할 거다라고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제 그 부작용이 크니까 부작용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려지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일반 관세 10%에다가 품목별 관세 이런 걸로 이제 정리를 딱 하면서 트럼프 특유의 다 이게 내가 생각이 있어서 용으로 전략으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명분을 찾으면서 마무리하려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우리 협상단이 점점 더 걱정이 됩니다. 이거 잘해야 되는데 시간 끌면 된다니까요. 이번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관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제 트럼프의 발언은 주시는 해야죠. 트럼프의 입을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테니까 워낙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관세 인하 쪽으로 기울였고 추가 그리고 또 그것만이 모든 국가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독특한 지금 상황에 있잖아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 그 새로운 정부는 누가 들어서건 간에 일단 처음에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제일 얼어붙어 있는 내수 진작이나 이런 걸 위해서 실제로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해결책은.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에다가 지금 이렇게 아주 경직돼 있는 그 관세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완화 쪽으로 이렇게 조금 물러서는 거가 맞물리면 전체적인 시장은 그렇게 나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때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주도형 산업 중에서 나름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섹터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표 종목. 그러니까 제가, 관심 종목, 관심 섹터 이렇게 해갖고 그 텔레그램에 이렇게 넣어드리고 막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책이 이제 막 나오는데 그 정책 중에서도 테마성 말고 그냥 이렇게 테마성 말고 좀 그 정책 자체가 좀 지속 발전 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거라면 그런 쪽 종목도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 시장의 움직임보다 우리는 반박자만 늦게 가면 됩니다. 지금은 반박자를 앞서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반박자 앞서가는 시장은 또 따로 있습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늘어났을 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약간 한 발 늦으면 너무 늦은 것 같으니까 반발짝만 늦게 간다는 느낌으로 시장을 따라가는 방법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투자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포트폴리오도 구성돼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수급이 붙어서 살아나는지 그 전체적인 유동성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지켜보면서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시장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